자, 앞서서 또 반장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오늘 이제 네. 모건 스탠리에서 또 한 번 부정적인 조금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네, 반도체 빙산론. 네. 저는 이걸 처음에 기사 떴을 때 빙신론인 줄 알고 네. 반도체 빙신? 이게 뭐지? 하고 보니까 네, 빙산론이더라고요. 제가 이제 모건 스탠리가 사실 대한민국 반도체, 특히 SK 하이닉스를 좀 부정적으로 본 네. 거는 오래됐고요. 작년에는 이제 반도체 겨울이 오고 있다 그렇죠. 하면서 안 좋은 보고서 막 냈다가 올해 3월 달에 조금 분위기 좋아지는가 싶더니만 또다시 이제 반도체 빙산론. 네. 위를 보면 멀쩡하지만 아래에 위기가 숨어있다. 좀 많이 숨어 네. 있다라는 얘기인데 사실 이 보고서는 오늘 나온 건 아닙니다. 제가 4월 21일 날 나온 보고서인데 오늘 뉴스화가 많이 된 것 같더라고요. 네. 어쨌든 간에 이것 때문에 오늘 뭐 삼전 SK 하이닉스는 큰 영향은 없었지만 반도체 소부장은 좀 안 좋았던 네, 그런 하루였던 것 같은데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지 우리 두 분 파트너께 먼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네, 빙신론 아닙니다. 빙산론. 어떻게 보십니까? 과격한 말씀해 주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일단은 좀 먼저 주주 입장에서는 좀 단기적 기후에 먼저 시장을 좀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우선 이제 두 가지 종목 모두 다요. 위치적으로 했을 때 사실 크게 훼손되진 않았고요. 네. 뭐 특히나 이제 시장이 좀 큰 충격을 겪고 나서 다시금 좀 안정세를 느끼는 위치가 이평선 21선에 따라서 주가에 대한 위치를 좀 따져보셔야 되는데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모두 다 또 안정적인 위치를 아직까지 지켜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유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오늘 삼성전자의 수급은 조금은 아쉽지만 SK하이닉스에 대한 수급은 외국인들이 또 선택하는 모습이 연출됐기 때문에 네. 이 두 가지만 봤을 때는 우리가 이 모건 스탠리에 대한 리포트에 대한 우려는 좀 단기적으로 좀 지켜볼 것이 맞다. 전반적인 업황에 대한 이야기들은요. 하반기에 있을 수요에 대한 조사보다 좀 더 앞당겨지고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중간에 넘어야 되는 관세에 대한 리스크라든지 빅테크 기업들이 경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대응을 다시 변화를 하는지 이 부분들은 좀 우리가 앞으로 따져봐야겠지만은 지금의 현재 위치는 아직 반도체에 대한 이탈은 크지 않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마이크론에 대한 위치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뭐 단기적인 그냥 노이즈로 잠깐 봐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우리 네. 안인기 파트너께서는 뭐 하이닉스에 대해서 뭐 하방을 조금 열어둬야 된다라든지 뭐 아니면 오히려 삼성전자는 또 비중 확대로 의견을 냈던데 네. 삼성전자를 봐야 되는지 어떻게 보실까요? 둘 다 실적은 굉장히 좋게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SK하이닉스도 7조 원대 이상, 또 삼성전자도 6조 원대 중후반까지 나왔는데 모건 스탠리가 과거에 반도체에 대한 좋지 않은 보고서를 냈을 적에 오히려 단기적으로 내려왔지만 그 이후엔 또 올라갔던 때가 좀 있었었고 네. 지금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부담을 시장은 아직까지 느끼지 못하고 있다. 그런 이제 코멘트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미국의 반격과 중국의 도전 안에서 한국 반도체, AI 반도체라든가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서의 움직임이 사실상 최근에 실적은 굉장히 좋게 나옵니다만 수급적인 면에서 외국인들이 비중 좀 줄이는 과정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약간 악재에 현재 좀 취약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과거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이제 실적이 이제 2분기 때 어느 정도 또 개선되면은요 또 적극적으로 매수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특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상 최고치 실적에 HBM은 꾸준한 뭐 연간 20%에서 30%대 수요가 계속 증가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저는 낙지가 나와서 내려간다면 오히려 좋은 또 매수 기회를 보면서 물량을 모아가는 전략인데 지금 IT 대형주, IT 소부장주가 다 같이 올라가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실적 보면서 그다음 그 섹터의 대장주 보면서 저점에서 물량 모으는 전략은 유효하지 않은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자 최근에 아무튼 뭐 반도체 쪽에 보면 AI 쪽은 쉽게 끊길 시황은 아니거든요. 네. AI 시장에 대한 어떤 성장성, 거기다 최근에는 레거시 반도체 쪽도 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쪽 올해 비중을 늘려야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계신 증권사도 많이 있고요. 네. 다음에 이제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지금 나온 요 보고서의 내용은 뭐냐 하면 최근에 이제 반도체 가격이 좀 오르고 있거든요. 네. 이게 이제 관세 유예가 돼 있다 보니까 약간 미리 좀 선구매가 들어오는 것 같은데 그러고 난 다음에 실제로 이제 연말 되면은 이제 수요 절벽 떨어질지 모르니까 반도체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이렇게만 또 들어보면 또 약간 급도 나긴 하지만 네. 참조적으로 모건 스탠리는 작년에 SK 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26만에서 무려 12만 원까지 내렸다가 네. 올해 3월 달에 다시 23만 원까지 또 올렸어요. 네. 워낙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라서. 그쵸. 네. 조금 걸러들을 필요도 있을 것 같다. 경계하는 정도로 저희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오후장 들어서 또 있었던 또 다른 반도체 이슈가 이제 한미반도체 얘기를 해야겠죠. 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 간의 갈등이었습니다. 한미반도체는 거의 8%가 빠졌었는데 네. 일단은 뭐 장 마감 이후에 뭐 사실 무근이다 양측이 입장을 내놨는데 그러면 우리 이광무 대표님 네. 이거는 이제 리스크가 뭐 해소됐다까지 조금 봐도 될까요? 일단은 투자자에게 명확한 해석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풍문으로 해서 한미반도체와 SK그룹 간에 좀 임원진들의 대화도 있었고 또 이제 추가적으로 하나에 대한 하나 세미텍에 대한 이야기들 물론 이제 내용 증명에 대한 진위 여부에 따라서 전하게 되는 것들을 확인해야 되는데 네. 저는 일단은 한미반도체는 이런 노이즈가 나오면은 매수 기회로 볼 것 같아요. 오. 왜냐하면은 그동안에 이제 한미반도체는 SK 하이닉스의 직접적인 가장 최선단에 대한 공급사였기 때문에 주목을 받아왔는데 사실 SK 하이닉스와의 불협화음이 나온다라면 한미반도체 악재 맞아요. 네. 근데 동시에 SK 하이닉스도 악재가 될 겁니다. 그렇죠. 일단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가장 큰 차이점은 SK 하이닉스가 시장을 먼저 선점해서 선단의 물량들을 공급했다는 거고 한미반도체가 SK 하이닉스에 그런 역할을 했거든요. 근데 한미반도체는 언제든지 나도 삼성전자에 나도 마이크론에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한미반도체를 SK 하이닉스가 잡아야 되는 이유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한미반도체가 이와 같은 노이즈가 좀 연출된다면은 저는 매수 기회로 보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장비 소송전에 대한 내용들은요. 한미반도체가 꼭 진단하는 법은 없습니다. 과거에서도 한미반도체가 다른 공급사하고 장비에 대한 소송전을 좀 꽤나 오래 했었거든요. 그때 승소 기록도 있고요. 일단은 이 내용들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저는 조정 나온다면 매수 기회로 볼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뉴스를 다시 한번 저희가 좀 곱씹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 나온 뉴스는요, SK 하이닉스하고 한미반도체가 결별할지 모른다라는 루머였고요. 네. 장 끝나고 난 다음에 나온 뉴스는 뉴스라기보다는 회사 측 입장, SK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양사 모두 그건 루머입니다. 네. 우리 뭐 결별한다고 얘기한 적 없어요. 라고 얘기를 나왔고요. 주가는 정규장에서 꽤 많이 빠졌는데 일단 우리 뭐 별일 없습니다라고 해명 기사가 떴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넥스트레이드 시간의 거래에서 별 뭐 변동은 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지금 어떻게 봐야 되는지 다들 지금 걱정이 많아요. 어떠십니까? 주가가 내리지 않는다면은 단순한 해피닝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한미반도체가 최근에 9만 원 가까이 올라갔다가 이제 7만 5천 원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SK하이닉스의 100% 8년간 독점 공급했던 HBM 핵심 장비인 TC본더의 납품이 계속적으로 진행되느냐에 대한 노이즈는 당분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기관과 외기들의 매도가 출회됐다는 점으로 봤을 적에는 봉합이 연출된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외국인들 기관들이 매수에 가담되긴 좀 부담스러운 그런 위치로 보여지고요. 하나세미텍과 계속적으로 공급을 하겠다는 얘기 좀 나오고 있는데 그 물량은 이제 완전 조금이고 정말로 소규모고 가격도 비싸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한미반도체와 뭐 계속 거래를 하겠다는 그런 코멘트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당분간은 약간의 이런 노이즈가 주가의 V자 반등보다는 조금 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한미반도체도 지금은 관망 전략이 맞는 것 같고요. 네. 외국인들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시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일이든 모레든 다음 주든. 그래서 메이저 매수 확인되는 거 보고 적극적으로 또 반도체 또 HBM 관련된 혹은 AI 반도체 관련된 좀 더 강세를 연출될 때 그때 적극적으로 매수하신다면 또 원하는 수익을 내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자 SK 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 둘이 손잡고 HBM 반도체를 잘 만들어서 지금 거의 네. 뭐 전 세계 독점적으로 큰 돈을 지금 벌고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문제점이 하나 터진 부분은 어쨌든 지금 SK 하이닉스가 하나 세미텍 쪽으로 일부 TC본더 납품을 일단 받았다라는 얘기가 있으면서 요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또 한미반도체 쪽에서 열받았는지 하나 세미텍 쪽에 지금 특허 소송을 집어넣은 상태고요. 동시에 SK 하이닉스 쪽으로는 지금 가격을 올려버리고 최근에 에이스 직원들 다 철수를 시켜버렸거든요. 그렇죠. 뭔가 좀 둘 사이가 좀 예전만큼 좋지는 않은 건 분명한 것 같은데 우리가 봤을 땐 SK 하이닉스가 갑이고 한미가 어린 것 같은데 지금 나오는 행동들은
한미가 갑이에요 지금. 네. 지금 어쨌든 뭐 저는 개인적으로 SK 하이닉스가 한미 반도체를 버리기는 쉽지는 않을 것 그쵸. 같고 네. 또 한편에서 한미 반도체 입장에서는 이러면 뭐 마이크론 쪽으로 공급량을 더 늘리든 삼성전자하고 약간 또 전략적인 제휴를 한번 할 수도 있거든요. 네. 오히려 뭐 삼성전자한테 좋은 기회가 되지 않나. 한미 입장에서도 나쁠 건 없다. 저는 지금 그렇게 보는 입장인데 내용들 여러분들 좀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재밌는 내용들이 많이 네. 있습니다. 뭐 변동성은 조금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두 기업 간의 관계가 그렇게 쉬운 관계는 아니기 때문에 네. 일단은 조금 지켜보는 전략으로 가시는 것도 참조적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 삼성전자하고 한미 반도체가 굉장히 사이가 좋았다가 삼성전자가 거래처 다변화하면서 그쵸. 한미가 열받아서 네. 둘 사이가 깨졌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SK 하이닉스하고 손잡고 이렇게 지금 잘 가고 있는데 이번에는 SK 하이닉스 봐라 약간 또 그런 얘기도 있어요. 네. 이번에는 또 해외로 오히려 마이크론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계속해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이야기 이렇게 살짝 짚어봤고요. 오늘 또 반도체 특집이니까 관련해서 종목들 상담하러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반도체 특집입니다. 소부장부터 해서 관련 종목들 집중적으로 상담 도와드릴 텐데요. 첫 번째 문자로 들어온 종목부터 만나보시죠. 자, 오늘 첫 번째 문자로 들어온 종목 삼성전자 우선주입니다. 요거 유튜브로도 같이 좀 상담이 들어온 종목인데요. 매수가 8만 원이고요. 배당을 보고 구매를 했는데 매수가는 보고 싶어요라고 하십니다. 네, 자 배당을 보고 구매를 했다. 야, 네. 이거 쉽지 않은 일인데 어쨌든 나는 안전한 게 좋아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자, 사실 뭐 삼성전자 보통주와 우선주는 원래 이제 우선주가 할인 거래를 받으니까 네. 뭐 당연히 이렇게 가격 갭은 있는 거고요. 삼성전자라 생각하고 제가 의견을 좀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매수가는 보고 싶어요 그랬는데 매수가 볼 수 있을까요? 8만 원이라는 숫자를 다시 좀 과거의 이력을 좀 봤는데 네. 지난해 고점이 7만 300원이거든요. 근데 이제 8만 원 라인대가 연도로 따진다라면은 2020년도하고 2021년도예요. 이때 8만 원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 제가 보이는 주가 차트 안에도 배당락이 상당히 좀 무수히 많거든요. 분기 배당부터 해가지고 연말 배당부터 해서 충분히 손실이 아닌 수익도 났을 수도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이 투자 금액에 대한 회수는 고민이 많이 되실 텐데요. 저는 충분히 지금 위치에서는 삼성전자 본주도 저점이라는 인식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저는 오히려 좀 더 모아가실 때가 아닐까. 오.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 우선주를 배당으로 접근하셨기 때문에 배당에 대한 부분들은 꾸준했기 때문에 아마 어느 정도의 일부분 정도만 올라봐도 손실은 아니실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제 앞에서 처음 소개했을 때 이 반도체 업황 시황에 대한 이야기 건네드렸는데 네. 일시적인 반도체 수요에 대한 실적 반영뿐만 아니라 대부분 이 실적 전환은 하반기에 좀 몰아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재고 소진에 대한 기회를 썼기 때문에 가격 상승에 대한 추세는 좀 변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삼성전자도 뭐 SK하이닉스도 어떤 특정 시점에 오를 일만 남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넘어야 할 것들이 있죠. 2분기 때부터 사실 트럼프 관세에 대한 압박,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사실 시장에서 약점을 잡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은 과거보다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투자금이 좀 줄어들면 어떡하지? 라는 우려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시장이 좀 지나가 봐야 열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현재는 그런 걱정을 하기에 앞서서 주가의 위치가 너무나 바닥에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움직임들을 따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 반도체 영역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메모리뿐만 이제 그 전자기 쪽하고 그리고 이제 전장 쪽이라든지 또 삼성전자의 새로운 먹거리에 대한 관심도 생각해 본다라면은 지금은 주가가 바닥이다라는 생각합니다. 네. 더 사는 전략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일단 뭐 지금 주가는 바닥이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매수가는 보고 싶어요 하는 게 바람이거든요. 우리 안인기 파트너님 매수가 볼 수 있을까요? 제 지인께서 이제 의사 하면서 또 건물을 좀 한 두세 개 갖고 계시는 분이 네. 최근에 삼성전자 우선주의 물량을 많이 모았대요. 네. 그래서 지난번 저를 만나가지고
저한테 이제 삼성전자 어떻게 보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물어보니까는 삼성전자 우선주의 물량을 지금 열심히 모으고 있대요. 근데 본인이 삼성전자라든가 LG화학이라든가 실적이 좋았던 종목들이 많이 빠지게 됐을 적에 물량 모았을 적에 단 한 번도 실패를 본 적이 없었다라고 자신감을 가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 스타일은 뭐 5만 원 이하권이라든가 4만 8천 원, 4만 6천 원대 물량 모아서 기다리면 어쨌든 올라가는 시점이 오기 때문에 그분 나름 스타일대로라 본다면 저는 긍정적인 어떤 전략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8만 원대 매수가 되셨다면은 길게 보고 이제 배당도 잡고 그다음에 또 올라왔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래도 삼성전자의 실적 부담과 또 뭐 글로벌 시장에서의 또 약간의 또 노이즈도 좀 있었던 모습 그리고 최근 실적이 좀 좋아지지만 실적이 그동안 좀 좋지 않았던 모습이기 때문에 8만 원대까지 반등이 나옵니다라고 저는 확신 있게 답변을 드리진 못하겠고요. 다만 삼성전자 본주의 현재 6만 원대 혹은 뭐 전후의 움직임이 연출되는 그런 과정이라면 지금 삼성전자 우선주도 지금 4만 6천 원대의 흐름이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제 저는 5만 5,800원대 분위기지만 저는 6만 원대 다시 한번 올라올 것을 기대하고 찬바람 불면은 한 6만 6천 원대까지 현재 구간에서 한 20% 정도까지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인내심 갖고 전략을 가져가신다면 원하는 수익을 내지 않을까 생각도 좀 되어집니다. 네, 자, 제가 뭐 개인적으로 작년에는 반도체는 좋게 보는데 이 좋은 쪽이 레거시 반도체가 아니라 AI용 반도체라서 네. 지금 삼성전자는 아직 진입도 못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반도체 볼 거 무조건 SK 하이닉스 봐야 된다. 삼성전자는 무조건 버려라. 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지난달부터 이제 삼성전자 좀 봐도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거든요. 그 네. 이유가 사실 뭐냐 하면 앞서 한미반도체 얘기가 살짝 있었지만 그렇죠. 요즘 SK 하이닉스하고 한미반도 좀 삐걱삐걱대고 있어서 네. 잘하면 한미랑 삼성전자가 전략적인 제휴를 맺게 되면 삼성전자가 AI용 반도체 진입을 진출을? 할 수도 있거든요. 네. 이러면 이게 호재거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일단 삼성전자는 지금 당연히 들고 있는 게 맞는 것 같고 다만 매수가 8만 원은 잊으셔야 되고요. 그 가격까지 뭐 언젠가는 가겠지만 한 3, 4년 넘게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매수가까지는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일단 뭐 삼성전자든 삼성전자 우선주든 홀딩 간의 전략으로 조금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다음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역시나 문자로 들어온 종목이고요. 주성 엔지니어링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 38,000원입니다. 실적은 좋은데 왜 떨어질까요? 이번에는 또 장비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네, 자 반도체 소부장들이 뭐 작년 올해 다 힘들었습니다. 그나마 네. 이제 올해 조금 살아나는 분위기긴 네. 한데 자 주성 엔지니어링 어떻게 보는지 또 궁금합니다. 일단 저는 이제 장비 종목들 중에서 우리가 이제 HBM 영역 본다면은 우리가 이제 적층하는 이제 겹겹이 쌓아 올리는 디램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적층에 대한 높이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우리가 지금 현재 12단, 8단, 12단, 16단 이하까지 하는데 기존에 있었던 메인 칩의 높이를 넘어가면 안 돼요. 높이 쌓는 건 너무 좋지만은 크기가 메인 칩을 넘어가면 안 돼요. 네. 그러면은 겹겹이 계속 층을 높이는 것이 목적인데 높이에 대한 제한을 둔다. 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관련된 기술 장비 회사들이 주가가 상당히 좋습니다. 네. 대표적인 회사가 주성 엔지니어링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관세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있을 때 맞을 수도 있는 종목이에요. 왜냐하면은 중국에 대한 매출 비중이 어느 정도 좀 있는 회사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걸 대체하는 또 북미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좀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 가지 좀 상쇄할 수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나쁜 점보다는 좋은 점을 좀 더 부각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 이 종목에 대한 주가 흐름이 좀 올라왔을 때를 살펴보시면은 항상 이 종목은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왔을 때 네. 기간에 대한 수급이 상당히 좋았었습니다. 지금은 최근 한 달여 사이 동안에 이 기간에 대한 연속성은 조금은 관망도 있지만은 네. 그래도 이제 과거 차트에 대한 부분들 본다면 꾸준하게 기간에 대한 매수세가 유입됐던 종목이고요. 그리고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제 맞은편에 계시는 네. 안인기 대표님이 기간에 대한 수급이 적극적으로 들어왔을 때 그때 바닥에서 이야기해 주셨던 네. 제가 방송을 자주 파트너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저도 주성 엔지니어링 정말 좋아하는데 수급으로 딱 이야기해 주시니까 근데 그 수급이 아직도 깨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수급에 대한 바탕으로 추세 우상향 보셔도 괜찮다. 저는 홀딩 의견 드리겠습니다. 홀딩. 네. 아직 기관 네. 수급이 깨지지 않았다. 그럼 또 메이저 수급을 잘 보시는 우리 안인기 파트너는
동일한 의견이신가요? 일단은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이 폭이 생각보다 좀 깊은 상황이에요. 네. 작년에 영업이익이 972억대, 올해는 1,194억대, 4분기 때 19억, 올해 1분기는 300억대 정도 예상이 좀 되어져서 지금 반도체 장비 쪽에서 증착 장비 쪽에서의 대장주로 부각되었던 이 주서 엔지니어링은 현재 눌리는 구간이 연출되고 있지만 이대로 끝나는 분위기는 아니고 다시 한번 올라올 것으로 기대되는데 기관들의 매수 물량이 좋았지만은 최근에 외국인들이 매도가 좀 나오고 있어가지고 약간 힘겨루는 싸움에서는 외국인들이 약간 앞서지 않은가 생각이 좀 되어져요. 그래서 반등이 나올 텐데 반등의 목표치가 좀 짧게 전개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현재 차트 보시게 되면은 38,500원, 39,000원대까지 현재 구간에서 한 10% 정도의 반등이 나와준다면 좀 비중을 좀 줄이면서 현금을 네. 좀 만드시는 전략이 맞겠고요. 길게 본다면 지난번 고점대인 42,000원대까지는 한 번 더 반등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강무 대표님이 제가 과거에 주서 엔지니어링을 매수 그때 말씀드렸을 적에는 굉장히 올라가는 추세였었고 그죠? 네. 그러다 지금은 약간 쉬어가는 추세니까는 1차, 2차 반등 목표치 보면서 좀 전략을 세워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자 주성 엔지니어링 참조적으로 올해 예상 순이익이 1,000억이고요. 내년이 1,300억, 내후년이 1,700억이 지금 추정치가 뜨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그래도 연한 1,700 버는데 2조는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하다 보니까 주가가 1조 5천억에서 2조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참조적으로 오늘 주가가 1조 6,400억이에요. 네. 그래서 요 가격에서는 좀 빠지면 올라오는데 올라가면 또 내려오는 이런 특징이 있으니까 그 점을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일단은 반등을 이용해서 비중을 축소해보자. 일단은 홀딩하고 그런 쪽으로 전략 같이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상담 또 확인해 볼 텐데요. 이번에는 전화로 상담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예. 상담 도와드릴까요? SKC. SKC요. 예. 매수하신 가격이 어떻게 되세요? 14만 7천 원인데요. 네, 14만 7천. 15%입니다. 15%요. 예. 요거 한창 그 최태원 회장이 네. 이거 팔고 왔다 해서 핫했잖아요. 요거 매수하신 지는 언제쯤 되셨어요? 네. 이거를 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주스를 넣어가야 될지 줄 가야 될지 어쩔 줄 몰라가지고 그러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단 조금 매수하신 가격보다는 내려와서 그게 가장 걱정이신 것 같고 그러면 저희가 전망 같은 거를 조금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자 14만 7천 원이 매수가니까 네. 약 한 40% 정도 이제 마이너스가 나 네. 계신 상태입니다. 지금 보니까 무조건 이 종목에 대한 확신이 있으신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물을 탈까요? 아니면 그냥 줄일까요?라는 질문까지도 주셨거든요. 냉정한 네. 답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줄이지 마시죠. 네. 왜냐하면 시청자분에게 확실한 의견 드리면은 이 종목은 좀 더 저는 사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주가에 대한 진폭이 있어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일정한 구간 안에서 횡보를 좀 보이고 있는데 충분히 실적에 대한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는 회사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회사가 SKC 안에서 그러니까 소재에 대한 부분들 확실하게 반도체로 돌아서는 분야를 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특히나 SK 앱솔루스에 대한 역할이 굉장히 클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제 작년에서 이 기업을 좀 지켜봤을 때는 유리기판 사업에 대한 시제품이 나오고 양산하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네. 이게 많은 기업들이 또 그리고 AI 반도체에 대한 이 발열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그 내용들이 이제 생각보다는 조금 일찍 상용화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가장 적극적으로 양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회사이고 많은 기업들에 대한 러브콜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라든지 뭐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치고 나가는 기업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제2의 엔비디아라고 지칭했던 게 브로드컴이었거든요. 네. 브로드컴하고의 연결도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충분한 시간을 둔다라면은 저는 매수하신 가격대까지 올라오는 거 걱정하지 않고 있거든요. 다만 매수하신 비중이 15%라고 이야기 주셨잖아요. 주가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사실은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박스권 장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수하신 가격대가 어떻게 보면은 중심에서 박스권 상단에 가깝다고 보는데 일단 저는 하단으로 좀 더 가격을 낮췄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이제 현재 위치 정도면 물론 더 싸게 잡으면 좋겠지만은 현재 위치 정도면은 단가를 낮추는 데는 매수하기에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현금 여유가 있다라면은 15%에서 20%, 25%까지 늘리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뭐 안전하게 들고 가셔도 되는 종목이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대표님은 유리기판 안에서 SKC를 가장 좋게 보시는 거예요? 일단은 가장 실질적인 회사는 이 회사가 맞다. 물론 이제 뭐 JNTC라든지 아니면 유리기판 관련된 부수적인 기업들도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 양산하는 데 있어서는 앱솔릭스가 가장 빠르다. 그리고 러브콜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이 기업을 좀 먼저 보자. 네, 자 일단 물을 좀 타자라는 의견까지 주었습니다. 네. 자, SKC 참조적으로 지금 시가총액 한 4조 원대, 정확하게 3조 8천억 정도 되는 회사입니다. 네, 작년도 적자, 올해도 적자, 내년도 적자거든요. 네. 적자인데도 비싼 이유는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미래에 대한 그쵸, 기대감. 유리기판 한 방 터지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 때문인데 또 최근 일각에서는 그게 되겠냐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빠졌다라는 얘기도 있고 한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결국에는 이제 전략적 대응이 맞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내가 이 종목에 대한 확신이 강하고 한 번 더 올라갈 자리가 있으면 우리 이강무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바닥 찍어 올라갈 적에 한 번 더 매수하는 것도 유효한 전략이 될 수가 있겠고 실적이 부담이 되어서 쉽게 돌아서지 못한다면은 반등을 이용한 비중 축소의 전략도 맞는 경우가 좀 있겠죠. 그래서 작년에 영업이익이 2,700억대 적자 나왔고요. 올해도 1,000억대 초반의 적자 예상. 그 SK 넥실리스 그러니까 동박 만드는 기업을 100% 이제 자회사를 갖고 있으면서 SK 엠펄스 블랙 마스크 만드는 기업도 좀 보유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제 유리기판 사업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제 캐시카우가 연결되면은 주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현재로서는 약간의 좀 침체 우하향 전개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메이저들도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좀 눌리는 그런 상황이므로 현재로서는 V자 반등이 나오기보단 조금 옆으로 늘어졌다가 그다음에 저점을 완전 찍고 분기별로 실적이 좋아지는 틈을 타서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대로 뭐 10만 원 초반에서 끝나는 종목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네. 단기적인 반등의 목표치는 한 14만 원대까지는 무난하게 또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이강무 대표님의 전략대로 올라가는 시점에서 한 번 더 화끈하게 메이저 매수하는 시점에서 매수가 된다면 요 13만 원 초반권대까지는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상승 시 추가 매수 전략으로 평단 낮추고 그다음에 올라올 쪽에 고점에서 매도하는 전략을 네.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채팅창에서도 뭐 SKC 있으신 분들 같이 보이고 있네요. 뭐 전략에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또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요. 이번에도 상담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네. 도와드릴까요? 예, 원익 QNC 28,000원에 20%요. 원익 QNC 28,000원에 20%요. 이거 네. 한 번에 20% 매수하신 거예요? 아니요, 6번 나눠서 샀습니다. 네. 아, 6번에 걸쳐서 사셨구나. 물타기를 하신 거죠? 예, 예. 이거 뭐 특별히 매수하셨던 이유가 있으실까요? 여기 그 공장에 가까이 살아서 아. 그 주변에 뭐 지인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원익 홀딩스 때문에 사실은 사게 됐는데 네네. 그런 게 뭐 생긴다고 해서 뭐 혜택을 보지 않을까 싶어서 샀는데 그때 4만 원 선 이상 갔을 때 그때도 있었는데 계속 내려와서 이게 어떻게 지금 처신을 해야 될지 몰라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만 원까지 갔었는데 지금은 주가가 조금 매수가랑 많이 멀어지셨어요. 네, 자 지금 이제 여러 번 물을 탔음에도 그쵸, 불구하고 그래서 매입 단가 분명히 낮아진 걸 건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8,000원이 매수가고요. 지금 17,000원대 네. 심각하게 좀 더 많이 네. 손해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일단 손절하실 의향은 없으신 것 같고 네. 언제쯤 내상 가격 올까 이게 제일 궁금하신 내용인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회사는 분명히 나쁜 회사가 아니거든요. 네. 좋은 회사예요. 근데 이제 이 원익 QNC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소재 기업들이 반도체나 업황이 돌아서면은 같이 상승을 합니다. 네. 그런데 저도 반도체에 대한 영역 정말 좋아하는데 이 회사는 항상 보면은 우선적으로 주도해서 움직이는 종목은 아니에요. 다른 소재 기업들 대비해서도 좀 후행하면서 올라오는 종목이고 그런 측면에서는 이 종목에 대한 유입되는 수급을 먼저 따져보시기 좋지 않을까. 저는 일단은 쉽게 말해서 대장주를 하는 종목은 아니다. 후발주로 뒤에서 묵묵히 올라오는 종목이다라고 네. 이야기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의 위치에 대한 타이밍은요. 사실 제 앞에 계시는 안혜기 대표님이 메이저 수급을 정말 강조 많이 하잖아요. 네. 이 메이저 수급을 강조하는 이유는 주가의 전반적인 추세에 대한 부분들을 힌트를 줍니다. 근데 이제 아마도 이제 이 주가 하단에 보시면은 제가 이제 외국인에 대한 수급 추이가
또 기관에 대한 수급 추이가 우하향적으로 비중이 좀 낮아지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들 기업들에 대한 자금이 이탈한다는 표현이 아니라 이 기업들 이 수급이 이 종목에 대한 타점을 지금 고민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좋은 회사예요. 왜냐하면은 소재 쿼츠를 만드는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마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원자재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 이 기업이 사실은 쉽게 가져와요. 수주 계열화된 계열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주도적으로 올라가는 종목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 이제 안인기 대표님이 강조해 주신 것처럼 메이저 수급이 돌아섰을 때 이때 이 종목에 대한 타이밍을 기다려줘야 될 것 같고 대신에 저는 그동안에 여러 차례 단가 매입을 좀 낮추면서 좀 비중을 늘려왔던 점은 더 늘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언제쯤 올라올 수 있을까라고 예상해 보면은 반도체대 업황 턴어라운드를 보통은 하반기 예상 많이 합니다. 네. 이 하반기에는 AI 반도체 HBM에 대한 영역도 분명히 있을 거고 메모리에 대한 영역. 근데 비메모리 쪽에 대한 시장 기대감도 상당히 커요. 그래서 비메모리 쪽으로 해서 매출량을 좀 높이고 있는 원익 QNC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좀 시간이 좀 경과가 많이 되겠지만은 하반기 때에 대한 포인트를 좀 기다려 보시고 보시는 게 어떨까. 추가 매수는 저는 자제. 네. 그 종목에 대한 움직임들은 안인기 대표님이 강조하는 것처럼 메이저 수급 들어올 때까지.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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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종목은 메이저 수급 들어오면요 기관 외국인 같이 들어온 성격도 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그때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회사는 참 좋은 회사인데 너무 비싸게 사서 네.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또 너무 많이 빠졌잖아요. 네. 어떡할까요? 현재 원익 QNC는 실적 대비 저평가입니다. 올해도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거예요. 네, 내년에도 저는 실적 개선 기대감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작년, 재작년 영업이익 830억, 작년에 906억, 올해 1000억대 초반. 4분기 때 부진했지만 1분기 또 좋아지고 2분기 더 좋아진다면 저는 지금 실적 대비 완전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바닥을 찍고 이제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문제는 이제 최근에 비중 줄였던 게 외국인들이 비중 줄였고 기관들도 비중 줄였고 네. 이광부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주도주,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주의 주도주가 아니다 보니까 다른 쪽의 종목들은 이제 눈치 보면서 계속 메이저 비중을 줄이고 있는데 실적이 탄탄하게 우상향 전개되는 것만 확실하다면 저는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뭐 1,600원, 17,000원 초반 정도라면 완전히 뭐 바닥에 대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번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주가라는 것은 고점에서 이렇게 많이 내려오게 되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적당히 네. 내려와야만 V자 반등이 나오는데 41,000원대 고점을 찍고 가격의 조정, 그다음에 기간의 조정 연출된 다음에 또 한번 내려오는 흐름이기 때문에 최근에 수급적인 면에서 외국인들 기관들 매도가 나오고 있는 과정이므로 실적 대비 저평가한 것은 확실하지만 반등이 세게 나오기에는 좀 부담이 되는 위치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조금 더 인내하셨다가요. 한 번 정도 수급 좋아지면서 올라갈 때가 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때 한 번 더 적극적으로 매수하셔가지고 평균다가 확 낮춘 다음에 지난번 고점 때 21,000원대와 22,000원대 또 한번 올라간다면 25,000원대까지 반등을 기대하면서 반등용 매도하시는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원익 QNC 적정 주가를 좀 제가 봐드리면은요. 지금 내년도 예상 영업이익이 한 1,200억 정도, 네. 순이익이 한 600억 정도 지금 뜨네요. 그럼 보통 순이익의 10배. 6천억 정도를 적당하다라고 시장에서 제시를 받거든요. 그러면 6천억이면 주가라는 사람은 아마 24,0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17,000원이니까 네. 지금 팔 필요는 없는데 대신에 목표가가 24,000원이니까 2만 원 넘어가면 별로 먹을 게 없죠. 그래서 보통 올라가다가도 2만 원만 좀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네. 보니까 일단 홀딩 하시되 2만 원 근처 가면 조금씩 줄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좋습니다. 일단 뭐 현장 보들이 좋다고 하신 것처럼 좋은 회사는 맞지만 기간 조정도 나왔고 가격 조정도 나왔기 때문에 홀딩하고 조금 일단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